안녕하세요, 박지서입니다. 자, 엑셀 강좌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분 합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부분 합이라는 것은 현재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요약한다는 얘기는 어, 현재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성별 부분에 보시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남자에 대한 전반기 총 합계는 얼마냐, 또는 여자에 대한 총 전반기 총 합계는 얼마냐, 또는 평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약 가능한 어, 기능들에는 합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개수도 살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기능들을 요약 기능을 통해서 아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부분 합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꼭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기능입니다. 자, 부분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이 정렬입니다. 정렬. 데이터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정렬에는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렬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단 조건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부분을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정렬로 가셔가지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통해서 정렬 기능을 수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 가시면 윤곽선 그룹이 있습니다.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이 나오는데, 그룹할 항목. 그룹할 항목이라는 것은 부분합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룹이 있는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성명으로 할 것이냐, 성별로 할 것이냐, 직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에서는 제가 앞에서 일단 성별로 말씀드렸죠. 물론 직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부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개수, 표준 편차, 분산, 그 다음에 분산, 표준 분산과 분산, 표준 편차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계를 한번 선택해보죠. 자, 합계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해서 각각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께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요. 성별인 여자인 사원에 대해서 전반기 점수가 443.5, 그 다음에 419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에 대해서는 98, 98.5, 그 다음에 김수로 여자에 대해서 180, 190. 즉 이렇게 같은 성별일 경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남자 요약, 여자 요약, 그다음에 같은 남자, 여자 요약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고 나머지 맨 밑에다가 총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즉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요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요약. 부분합은 데이터를 요약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요약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고 개수를 한번 해보죠. 개수. 자, 확인. 개수는 5개, 2개, 5개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부분합. 이번에는 평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바뀌고 평균 88.7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자, 다시 바뀌죠. 그 다음에 최소값. 다시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합계를 사용하고요. 성별을 사용하지 않고 직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에 대한 전반기, 후반기 점수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과장, 대리, 사원, 차장 이런 식으로 직책별로 구할 수 있고, 맨 마지막 아래쪽에는 부장에 대한 총 합계 부분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다시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를 버튼 누르시면 부분합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부분합에서 다시 이번에는 부서별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입사일도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입사일도 일정한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부분합, 이번에는 성별로 합계를 구합니다. 자, 전반기, 후반기 접수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하나 구하는데 이번에는 합계를 삭제하지 않고 우리가 평균으로 바꾸게 되면 앞에서 봤다시피 합계 부분이 삭제가 되어 없어집니다. 이때는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나타내고 싶으면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칭한 부분을 체크를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은 합계와 평균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최대값 다시 나타나죠. 최소값, 물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폴드적인 개념인데요. 한 번씩 이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보시면 상위 폴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플러스 표시는 숨겨진 하위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는 하위의 데이터를 숨길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럼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죠. 이거는 숫자 1번은 전체 부분 합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부분 합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숫자 2번은 그룹별 부분 합과 전체 부분 합을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룹별로 그리고 전체 부분 합 표시해 주는 것이고 3번은 전체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데 이거는 사용된 함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함수가 많으면은 더 이렇게 레벨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에 대해서 했는데요. 부분합 하실 때는 꼭 뒤에 가셔야 될 게 정렬 기능입니다. 첫 번째 정렬. 정렬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그에 맞게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정렬은 온차수 정렬이나 느림차수 정렬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